영화를 단지 스크린으로 감상하시는 분들, 포털사이트 영화 평점만 보시고 영화를 평가해버리시는 분들 모두 들어와! 여기는 여러분의 색다른 영화 라디오 채널 무비박스고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첫눈도 내렸고 수능도 끝났습니다. 이제 벽에 걸린 달력도 고작 한 장 남았습니다. 연말이 온 것입니다. 이른감이 조금 있지만 올해 개봉에 감도와 재미를 선사한 수많은 영화들 중 당신이 놓쳤다면 꼭 보길 추천하는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 마음대로요. 첫 번째 영화는 I Can Speak입니다. I Can Speak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맞닥뜨리면 의뢰 무겁고 숙연하며 불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김현석 감독은 달랐죠. 사람들 이야기 사이에 묵직한 이야기를 숨겨두고 슬며시 꺼내 감동을 주는 점이 그의 장기입니다. 옥부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척스러운 할머니지만 가슴속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인 그녀가 겪은 상처에 분노하고 아파하자고 떠밀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을 곁에서 함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죠. 나문희라는 옷을 입은 캐릭터는 평범함을 비집고 나오는 용기를 설득력 있게 묘사했습니다. 여혐, 폭력, 약자 비하 등 논란이 가득했던 올해의 영화계에서 가장 사려 깊은 이 영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배트맨은 고독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늘 혼자였죠. 언제나 웃음기 없는 배트맨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길 권장하는 레고 배트맨 무비입니다. 베일에 쌓인 배트맨의 사생활과 내면의 음성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레고 배트맨 무비는 마치 친한 친구와 전화기를 붙들고 한없이 수다를 떤 것 같은 속 시원함을 줄 것입니다. 역대 배트맨 영화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와 저스티스 리그는 물론이고 조커, 펭귄, 베인을 비롯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들과 중간계의 사우론, 볼드모트까지 위너가 내놓은 온갖 악당이 춤출동해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절대 어린이용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죠. 다음은 아메리칸 허니, 방황하는 별의 노래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부딪히고 함께 흘러가자니 갈 곳을 모르겠다. 청춘은 항상 길 위에 서 있다. 틈만 나면 성폭행하는 아버지와 철없는 의붓동생들 사이에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던 18살 소녀 스타는 마침내 그곳을 벗어나 길 위에 섭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앵벌이처럼 미국 곳곳을 떠도는 일행들과 함께 말이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그녀의 길 위에서의 하루가 녹록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지로 내딛은 발걸음이기에 더없이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시치는 미국의 감춰진 폭력과 억압을 여지없이 드러내지만 아이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라이언 맥길리의 사진처럼 찬란한 청춘의 보고서입니다. 요즘 흥행하는 한국 영화들을 보면 코믹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내에서는 코미디의 하위 장르인 블랙 코미디 영화가 흥행 대박을 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점 영화관에서는 블랙 코미디 장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던 중 11월 15일 오랜만에 블랙 코미디 영화 7호실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 무비박스에서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장르 블랙 코미디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특정 장르에 대해 딱 떨어지는 정의를 내리긴 어렵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죠. 각종 백과사전과 인터넷 포털의 정의를 종합해본 결과 부조리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를 웃음으로 풍자한 코미디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블랙 코미디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935년 프랑스의 시인 겸 이론가 앙드레 브르통이 어두운 풍자성 유머들을 모아 어두운 유머 모음집이란 책을 냅니다. 이를 토대로 블랙 유머의 개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블랙 코미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죠. 블랙 코미디의 역사는 무성영화 시대로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에른스트 루비치 등이 있죠. 이들은 당시 미국 사회의 현실은 삐딱하고 날카롭게 하지만 희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찰리 채플린은 부조리한 사회적 상황 속에 인물을 놓아두고 그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데 능합니다. 1936년 영화 모던 타임즈가 대표적인데요. 이후 그는 위대한 살인자, 살인광 시대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코미디를 정치 비판에 활용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네, 한국 영화에서 블랙 코미디의 인기는 참 없습니다. B급 병맛 블랙 코미디 컨셉인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에도 코미디쇼 SNL 코리아에서 정치 풍자를 담은 코너가 히트를 칠 때도 블랙 코미디를 즐겨 쓰는 방송작가 출신 방송인 유병재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한국형 블랙 코미디 영화는 상업적인 성공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랙 코미디를 사랑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대표 감독으로 손꼽히는 봉준호 감독. 그의 모든 작품 전반에는 블랙 코미디 요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등은 대중이 좋아하는 한국적인 감성에 봉준호 감독만의 블랙 유머 코드가 잘 녹아들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더욱 짙은 블랙 코미디 요소는 그의 비흥행작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장편 영화이자 흥행 실패작이었던 플란다스의 개가 대표작입니다. 평범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강아지 실종 사건에 주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개소리 때문에 예민했던 누군가에겐 잘된 일이지만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듯한 큰 슬픔이죠. 개 한 마리로 시작된 우스꽝스러운 소동극이 만화적으로 펼쳐지면서 웃음을 주지만 그 안에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또 최근작 옥자에서도 블랙 코미디적인 장면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옥자를 구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미란다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 자본주의 육식 시스템을 비판하는 장면 등이죠. 지난 작품들 속에서 발견한 봉준호표 블랙 코미디의 특징은 냉소적이지 않고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비판하지만 그 안에 놓여있는 소시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지루할 때, 미안하고 미워할 때. 2주의 할리우드 소식입니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센트로폴리스 엔터테인먼트가 베를린 소재의 필리모와 공동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영화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현대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의 알프스에 위치한 모차르트 기숙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에서 전학 온 15세 소년 팀 워커의 모험을 그릴 예정입니다. 소년은 그곳에서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 하나인 마술피리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출신의 플로리안 시글 감독과 필리머 CEO 크리스토퍼 즈위클러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팀이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앤드류 로어리가 각본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초기 단계라 추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앞으로 4번의 화요일을 더 맞이하면 2017년도 마무리되네요. 네, 오늘의 무비박스는 올해 개봉작 중 DJ의 개인적인 작품 추천부터 우리나라에선 흥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구경해보기 힘든 블랙 코미디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더 즐거운 영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임수근, 진행의 김정우, 기술의 이은택이었습니다.